경비원 주제에 어디 감히 날 막어? 오늘 이 자리에서 넌 끝이야. 넌 잘린 거라고. 잘린다고?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잘릴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아버지의 직감이란 때로는 칼날보다 예리하다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다. 아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박도윤은 커피잔을 든 손을 멈췄다. 딸 수연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25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미소를 짓는 딸을 보며 그는 따뜻한 마음이 들었다. 무슨 소식인데? 약혼하기로 했어요. 그 한마디에 도윤이 시간이 멈춰섰다. 약혼? 언제부터 그렇게 진지한 관계가 있었던 걸까? 최근 들어 자주 늦게 들어오고 전화 통화가 많아진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누구와? 이재혁이라는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아빠 수연의 두 볼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20년 넘게 키워온 딸이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다. 며칠 후 도윤은 예비 사위를 만났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주한 이재혁은 정말 완벽해 보였다. 키 185cm의 훤칠한 키, 명품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외모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이력도 흠잡을 데 없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재혁입니다. 그의 인사는 완벽했다. 적당한 각도로 허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명함을 건네는 매너까지 하지만 도윤은 그 순간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수연이 아버지이신 박도윤 사장님이시군요. 평소 수연이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어떤 얘기를?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출근하신다는 얘기, 목요일마다 골프 모임이 있으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검은 콩 라떼를 즐겨 드신다고 하더군요. 재혁이 웃으며 말했지만 도윤의 등에는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다. 딸이 그런 세세한 일상까지 남자친구에게 말했을까?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너무 구체적이었다. 참 자세히 아시는군요. 수연이가 아버지를 정말 존경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재혁은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를 바라보던 도윤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웃고 있는 입술과 차가운 눈빛이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재혁은 계속해서 집안 이야기를 꺼냈다. 수연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어느 미용실을 다니는지, 심지어 도윤 자신이 즐겨 읽는 신문까지 알고 있었다. 아버님, 조선일보 경제면을 매일 보신다고 들었는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은 젓가락을 놓고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서 뭔가 계산적인 것을 읽었다. 마치 자신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이었다. 수연이한테서 그런 것까지 들었나요? 아, 그게 평소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재혁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 순간의 표정 변화를 도윤은 놓치지 않았다. 완벽했던 가면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계속 그 만남을 되짚어봤다. 재혁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다.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딸을 사랑하는 것도 진심처럼 보였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한 기분이 드는 걸까? 아빠, 재혁 오빠 어떠셨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수연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다. 좋은 사람 같더라. 도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자신의 의심이 잘못된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의 서늘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저 정말
재혁 오빠가 좋거든요. 수연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도윤은 생각했다. 혹시 자신이 딸을 너무 오래 혼자 키우다 보니 남자를 보내기 싫어하는 건 아닐까? 아내를 잃고 난 후 수연이가 자신의 전부였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재혁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웃으면서도 차갑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 시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도윤은 중얼거렸다 하지만 20년 넘게 사업을 해온 그의 직감은 계속 경고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 완벽함 뒤에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다고. 새벽이 되어서야 잠든 도윤은 꿈을 꾸었다. 검은 그림자가 딸을 향해 다가오는 꿈이었다. 그는 소리를 지르며 깨어났다. 그날부터 도윤의 불안은 시작되었다. 의심이란 바이러스와 같아서 한번 침투하면 모든 것을 감염시킨다. 약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도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갔다. 재혁은 거의 매일 집에 들렀고 수연과 함께 웨딩홀을 보러 다니고 혼수 준비를 했다. 겉보기에는 다정한 예비부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수연아, 너 혹시 어제 필라테스 수업 빠졌니? 어느 날 아침 재혁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도윤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냥. 평소 화요일마다 가니까. 맞아요. 어제는 드레스 피팅 때문에 못 갔어요. 도윤의 손이 신문을 꽉 쥐었다. 수연의 운동 스케줄을 그렇게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가족과 몇몇 친한 친구들, 그리고 재혁 오빠는 정말 세심해요. 제가 매주 화요일에 필라테스 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계시네요. 수연이 기뻐하며 말했지만 도윤은 등골이 서늘했다. 며칠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아버님, 내일 오전 10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시죠? 재혁이 저녁 식사 중에 불쑥 말했다. 도윤은 젓가락을 놓고 그를 바라봤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아, 수연이가. 아버님이 내일 중요한 회의 때문에 긴장하고 계신다고 해서요. 하지만 도윤은 확신했다. 자신이 수연에게 그런 구체적인 회의 시간을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더구나 그 회의는 극비 사항이었다. 새로운 매장 오픈에 관련된 것으로 회사 내부에서도 몇 사람만 아는 일정이었다. 수연아, 내가 언제 아빠 회의 시간을 들었지? 저는 그냥 바쁘시다고만 들었는데요. 딸도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그 순간 도윤과 재혁의 시선이 마주쳤다. 재혁은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봐요. 그냥 바쁘시다고 해서 추측한 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순간적인 당황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도윤은 한잠도 잘 수 없었다. 재욱의 말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니 소름이 돋았다. 그는 단순히 수연의 남자친구가 알아야 할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 도윤이 즐겨 마시는 커피 브랜드, 골프 치는 요일, 심지어 평소 읽는 신문의 섹션까지. 이런 정보들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딸이 세세하게 말해줄 내용이 아니었다. 누군가 내 정보를 흘리고 있다. 도윤은 확신했다. 그렇다면 누가? 집에는 수연과 자신밖에 없었다. 회사에서 자신의 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때 한 사람이 떠올랐다. 최순자 비서. 20년간 그의 곁을 지켜온 충실한 비서. 그의 모든 스케줄을 관리하고 개인적인 취향까지 꿰뚫고 있는 사람. 하지만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최 비서는 회사가 어려웠던 초창기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다. 그의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수연이 어렸을 때도 항상 곁에서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도윤은 유심히 최 비서를 관찰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정확한 업무 처리, 친절한 미소, 30년 가까이 함께 해온 익숙한 모습들. 그런데 오후 3시쯤 최 비서가 사무실을 나서는 것을 봤다. 평소라면 오후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가 이른 시간에 외출하는 것이 이상했다. 최 비서 어디 가나요? 아, 사장님. 잠깐 은행 업무 보고 오겠습니다. 은행 업무? 네, 개인적인 일로요.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건 개인 가방이 아니라 회사 서류 가방이었다. 도윤은 아무 말하지 않고 글을 보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문이 자라났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도윤은 재혁과 마주쳤다. 그는 수연과 함께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보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회의는 어떠셨어요? 재혁이 웃으며 물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윤이 준비된 상태였다. 어떤 회의 말인가요? 어제 말씀하신. 아, 그냥 바쁘셨을 것 같아서요. 재혁이 애매하게 둘러댔지만 도윤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분명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재혁 씨, 우리 회사 업무에 관심이 많으시군요. 아, 그게 수연이의 아버지이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죠. 하지만 회사 기밀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하니까요. 도윤의 말에 재혁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그날 밤 수연이 먼저 잠든 후 도윤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재혁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종이에 적어봤다. 마이너스 개인 취향 커피, 신문, 골프 등. 마이너스 생활 패턴 출근 시간, 딸의 운동 스케줄. 마이너스 회사 일정 회의 시간, 중요한 업무.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회사 기밀까지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최순자. 도윤은 작은 소리로 그 이름을 불러봤다. 20년간 신뢰해온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추측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딸의 행복한 결혼을 앞두고 이런 의심을 품고 있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회사의 사장으로서 진실을 알아야 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지켜봐야겠다. 도윤은 결심했다. 의심이 확신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특히 수연에게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윤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의심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가장 아픈 배신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온다는 말을 그제야 이해하게 되었다. 도윤은 그 다음 날부터 최 비서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직접 경험하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신규 매장 관련 회의가 있습니다. 최 비서가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정을 보고했다. 하지만 도윤은 그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살펴봤다. 30년 가까이 봐온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최 비서, 이 회의 참석자 명단 다른 곳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사장님. 기밀 유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최 비서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도윤은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읽으려 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최 비서가 또다시 외출을 했다. 개인 용무라고 했지만 손에는 여전히 회사 서류 파일이 들려 있었다. 도윤은 망설이다가 결심했다. 직접 따라가 보기로 한 것이다. 최 비서는 회사에서 3블록 떨어진 커피숍으로 향했다. 도윤은 멀리서 지켜봤다. 커피숍 창가 자리에 앉은 최 비서 맞은편에 누군가 앉았다. 재혁이었다.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최 비서가 서류 파일에서 무언가를 꺼내 재혁에게 건네주는 모습이 보였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20년간 함께 해온 최 비서가 그토록 신뢰했던 사람이 정말로. 도윤은 커피숍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확실한 증거를 봤지만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때 최 비서가 일어나는 것을 봤다. 재혁은 받은 서류를 가방에 넣고 반대편 출구로 나갔다. 도윤은 급히 몸을 숨겼다. 사장님. 돌아보니 최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최 비서. 여기서 뭘? 점심 먹으러 나왔는데 사장님은요? 나도 마찬가지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최 비서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럼 같이 드실까요? 아니다. 나는 다른 곳에서 먹겠다. 도윤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었다. 그날 오후 회사로 돌아온 도윤은 최 비서를 다시 바라봤다. 그는 평상시처럼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최 비서 점심시간에 누구와 만났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아, 예전 회사 동료와 잠깐 만났습니다. 거짓말이었다. 분명한 거짓말이었다. 그 동료분도 잘 지내시나 봐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최 비서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다. 그날 저녁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재혁이 또다시 나타났다. 요즘 들어 거의 매일 와서 수연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버님, 오늘 회의는 잘 마치셨나요? 재혁의 질문에 도윤은 몸이 굳었다. 오늘 오후 회의는 극소수만 참석한 비밀 회의였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회의 말인가요? 아, 그냥. 평소 바쁘게 일하시니까 어떠신가 해서요. 하지만 재혁의 눈빛에서 도윤은 확신을 읽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재혁 씨, 혹시 우리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요, 전혀요. 왜 그러세요? 아니다. 그냥 물어본 거야. 하지만 도윤은 확신했다. 최 비서가 오늘 점심시간에 재혁에게 넘긴 것은 분명 회의 자료였을 것이다. 밤이 되자 도윤은 서재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 비서의 잦은 외출, 재혁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 그리고 오늘 목격한 은밀한 만남까지. 20년이었는데 도윤은 중얼거렸다. 회사가 어려웠을 때도, 아내가 아팠을 때도, 수연이를 키우며 힘들었을 때도 함께했던 최 비서. 그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더 충격적인 것은 재혁이었다. 딸을 사랑한다면서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니. 수연이는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윤은 머리를 감쌌다. 확실한 증거는 있었지만 어떻게 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최 비서에게서 온 문자였다. 사장님,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서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윤은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저 중요한 서류도 결국 재혁에게로 흘러갈 것이다. 더 이상 당할 수는 없다. 도윤은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섣불리 움직이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수연이를 지켜야 했다. 딸이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도윤은 빗소리를 들으며 긴 밤을 맞이했다. 내일부터는 더 조심스럽게,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20년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빗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때로는 가장 낮은 곳에 서야만 진짜 높은 곳을 볼 수 있다는 걸 그날 깨달았다. 도윤은 침대에서 뒤척이며 밤을 지새웠다. 최 비서와 재혁의 배신을 목격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다.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새벽 5시 도윤은 결심을 내렸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의 대화 내용, 주고받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파악해야 했다. 하지만 사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앞에서는 절대 본색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윤의 머릿속에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자신이 직접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장의 신분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렇다면 다른 정체성이 필요했다. 백화점의 야간 경비원. 그 순간 도윤은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다. 경비원이라면 건물 곳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것이다. 가장 완벽한 위장이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간 도윤은 인사팀장을 불렀다. 김 팀장, 야간 경비원 한 명 더 뽑아야겠어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보안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요. 알겠습니다. 어떤 조건의 분을 찾으시나요? 50대 중반 성실하고 말이 없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면접은 내가 직접 보겠습니다. 김 팀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별말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 며칠 후 도윤은 가명으로 야간 경비원에 지원했다. 박성민이라는 이름으로 전직 보안업체 근무 경력을 가진 인물로 신분을 위장했다. 오랜 사업가로서의 경험으로 가짜 이력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면접 당일 도윤은 낡은 정장을 입고 회사에 나타났다. 평소 입던 명품 수트와는 천지 차이였다. 머리도 부스스하게 하고 며칠간 면도를 하지 않아 수염도 기른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인사팀장 앞에서 허리를 깊숙이 숙여 인사했다. 평소라면 절대 해보지 않았을 자세였다. 네, 이력서 잘 봤습니다. 보안업체에서 오래 일하셨네요. 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도윤은 일부러 말수를 줄이고 소심한 모습을 연출했다. 인사팀장은 별다른 의심 없이 면접을 진행했다.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야간 근무 시작하시죠. 그렇게 박도윤은 자신의 회사에 박성민이라는 이름으로 취업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은 경비복을 입고 거울을 보았다. 낡고 촌스러운 제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성민 씨, 처음이시죠? 잘 부탁드려요. 경비실장 김대리가 반갑게 인사했다. 도윤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김대리는 5년째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간 근무가 처음이시면 적응이 힘드실 텐데 궁금한 것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김대리의 친절함이 새삼 따뜻하게 느껴졌다. 평소 사장으로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인간미였다. 첫 근무가 시작되자 도윤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이 달랐다. 아니, 아예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았다.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은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잡담을 나눴고 늦게 퇴근하는 직원들은 그를 벽처럼 취급했다. 평소 공손하게 인사하던 부장들도 경비복을 입은 그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게 현실이구나. 도윤은 쓸쓸하게 생각했다. 사장일 때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그것은 지위에 대한 것이었지 자신이라는 인간에 대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런 투명함이 지금은 무기가 되었다. 자정이 넘자 건물은 고요해졌다. 도윤은 천천히 각 층을 돌며 순찰을 시작했다. CCTV 모니터를 확인하고 출입구를 점검하는 일상적인 업무였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새벽 1시쯤 12층 VIP 라운지에 불빛이 켜졌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아무도 없어야 할 곳이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향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목소리였다. 재혁이었다. 자료 정리는 다 했나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른 목소리도 들렸다. 최비서였다. 도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드디어 그들의 은밀한 만남을 포착한 것이다. 하지만 더 가까이 가야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재혁과 최비서가 테이블에 앉아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다. 냉정하고 계산적인 모습이었다. 박 사장은 아직 눈치채지 못했겠죠? 재혁이 물었다. 아직까지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걱정 마세요. 곧 모든 게 끝나니까.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도윤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청소 아주머니가 다가오고 있었다. 도윤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야간 경비님,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순찰 돌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VIP 라운지에 누가 있나 봐요. 불이 켜져 있네요. 그러게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하지만 이미 안에서는 조용해져 있었다. 그들이 대화를 멈춘 것 같았다. 도윤은 아쉬움을 감추며 다른 층으로 올라갔다. 첫날 치고는 의미 있는 성과였다. 그들이 정말로 은밀한 거래를 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잡은 것이다. 새벽 6시 교대 시간이 되자 도윤은 경비복을 벗었다. 하루 종일 입고 있던 제복이었지만 벗고 나니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생각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아직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모른다. 기다려라. 곧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 도윤은 다짐했다. 딸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진실이란 어둠 속에서 속삭여질 때 비로소 그 민낯을 드러낸다. 사흘째 밤 도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어제 청소 아주머니에게 발각될 뻔했던 일을 교훈 삼아 오늘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휴대폰에 녹음 어플을 설치하고 작은 수첩도 준비했다. 자정이 넘어서자 예상했던 대로 VIP 라운지에 불빛이 켜졌다. 하지만 오늘은 재혁과 최비서만 있는 게 아니었다. 낯선 중년 남성 2명이 더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들은 명백히 외부인이었다. 도윤은 환기구 덕트 근처로 몸을 숨겼다. 이곳에서는 라운지 안의 대화가 비교적 선명하게 들렸다. 손에는 휴대폰을 쥐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래서 정확한 일정이 언제입니까?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다. 다음 달 15일 약혼식 이후 바로 진행됩니다. 재혁이 답했다. 도윤의 심장이 쿵했다. 수연이의 약혼식 날짜였다. 그 전에 박 회장이 눈치채면 어떡하죠? 걱정 없습니다. 내부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요. 재혁이 최비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최비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장님은 딸을 너무 사랑하세요. 수연 양만 행복하다면 뭐든지 해주실 분이에요. 최비서의 말에 도윤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딸에 대한 사랑을 이용하려는 그들의 치졸함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런데 확실합니까? 결혼 후 경영권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물론입니다. 저는 박 사장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거니까요. 재혁의 목소리에 냉정한 계산이 담겨 있었다. 수연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결혼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투자금은 얼마나 준비하셨죠? 50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영권을 장악하고 나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대화를 듣던 도윤은 온몸이 떨렸다. 50억이라니.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인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헐값에 매각하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박 사장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네, 완전히 속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딸을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재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가 도윤의 귀에는 악마의 웃음으로 들렸다. 그럼 수연 양도 모르고 있겠네요? 당연하죠. 순진한 아가씨예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최 비서가 끼어들었다. 사장님 딸은 정말 순수해요. 아버지만 믿고 살아왔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한 줄도 모르죠. 그 말을 들으며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이 딸의 순수함까지 조롱하고 있었다. 자료 준비는 다 됐나요? 재혁이 최 비서에게 물었다. 네, 사장님의 개인 계좌 내역, 부동산 목록, 회사 지분 현황까지 모든 자료를 복사해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되겠네요.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게 합법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도윤은 녹음하면서도 믿을 수 없었다. 20년간 신뢰해온 최 비서가 자신의 모든 재산 목록을 적에게 넘겨주고 있다니. 그런데 혹시 박 사장이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는 해둬야겠죠.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어떤 준비 말입니까? 박 사장을 무력화시킬 방법이요. 예를 들어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판단력 상실이라든지. 도윤은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필요하다면 자신을 정신병자로 만들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었다. 그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최후의 수단이죠. 하지만 50억이 걸린 일이니까 만전을 기해야 해요.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더 들어오는 것 같았다. 도윤은 더 몸을 움츠렸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또 다른 남성의 목소리였다. 중년의 굵은 목소리였다. 아, 변호사님 오셨군요. 재혁이 일어서며 인사했다. 변호사까지 동원했다는 뜻이었다. 서류 검토해봤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예정대로 진행하죠.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변호사가 신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 사장이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어요. 최 비서가 나섰다. 사장님 서재에 있는 금고까지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니까요. 도윤은 충격의 말을 잃었다. 금고 비밀번호까지 알고 있다니. 그 금고에는 정말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는데. 대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도윤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딸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웠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피한 도윤은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려서 물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다. 휴대폰의 녹음을 확인해 보니 20분 정도가 녹음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더 구체적인 증거와 계획이 필요했다. 새벽이 되어 교대 시간이 오자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재혁의 차가운 목소리와 최 비서의 배신적인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수연아. 딸의 이름을 부르며 도윤은 눈물을 흘렸다.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줘야 할까?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남자가 사실은 자신과 가족을 파멸시키려 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반드시 막아야 했다. 딸의 미래와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지켜야 했다. 도윤은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다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세상에서 가장 아픈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적과 손을 잡는 모습을 목격하는 때다. 녹음 파일을 들은 지 이틀이 지났지만 도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법정에서 통용될 수 있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해야 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경비복을 입고 출근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VIP 라운지가 아닌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것이다. CCTV 모니터를 통해 확인해 보니 최 비서의 차가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근무 시간이 훨씬 지난 밤 11시에 왜 회사에 있는 걸까? 도윤은 조심스럽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음산한 공간이었다. 최 비서의 차 주변을 살펴보니 근처 기둥 뒤에 또 다른 차가 숨어 있었다. 재혁의 차였다. 두 사람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도윤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기둥 뒤에서 희미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있었다. 도윤은 숨을 죽이며 귀를 기울였다. 오늘 사장님이 이상하게 굴었어요. 최 비서의 목소리였다. 어떻게? 자꾸 제 일정을 물어보고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하려고 해요. 혹시 눈치챈 걸까요? 재혁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더 가까이 가려 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기둥 모서리에서 살짝 고개를 내밀어 보니 두 사람이 차 사이에 서서 대화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자세가 이상했다. 최 비서와 재혁이 손을 잡고 있었다. 도윤은 눈을 의심했다. 단순히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연인처럼 두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최 비서가 재혁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다. 조금만 더 참아요. 곧 모든 게 끝나니까. 재혁이 최 비서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정말 수연이와 결혼한 후에도 우리 관계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수연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에요.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재혁과 최 비서가 연인 관계였다니. 그렇다면 이 모든 음모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을 위해 딸과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사장님이 의심하고 있다면 더 조심해야 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이제 되돌릴 수 없어요. 재혁이 최 비서를 끌어안았다.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만약 발각되면 어떡하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대비해서 재혁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봉투였다. 이게 뭐예요? 수면제예요. 아주 강한 거죠. 만약 박 사장이 너무 의심하기 시작하면 설마 그런 일까지 하려고요? 필요하다면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죠. 도윤은 전율했다. 그들이 자신을 제거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걱정 마세요. 곧 약혼식이니까 그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수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미안할 것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아니었다면 다른 누군가가 이용했을 거예요. 최 비서의 말에 도윤의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치밀었다. 하지만 참아야 했다. 아직 더 봐야 할 것이 있었다. 이번 주에 마지막 서류를 넘겨드릴게요. 어떤 서류요? 사장님의 개인 금고에 있는 유언장과 재산 관련 서류들이요. 비밀번호도 알고 있으니까. 정말 대단해요. 20년 동안 그렇게 신뢰받으면서 처음엔 정말 충성스러웠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난 후부터는 달라졌죠. 두 사람이 다시 포옹했다. 도윤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발밑에 있던 빈 캔을 발로 찼다. 딸그락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뭐야? 재혁이 소리난 쪽을 바라봤다.
도윤은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누가 있나? 최 비서도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여기 아무도 없네. 쥐나 고양이겠죠. 그래도 조심해야 해요. 요즘 사장님이 워낙 예민하니까. 다행히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다시 돌아갔다. 하지만 도윤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몇 분 후 두 사람이 각자의 차에 타고 떠나는 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그제야 기둥 뒤에서 나왔다. 전신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목격한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재혁과 최 비서의 연인 관계, 자신을 제거하려는 계획, 그리고 딸을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는 냉혹함까지. 이제 확실해졌다. 도윤은 중얼거렸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정말로 자신과 딸을 이용해 모든 것을 차지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다. 어떻게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남자가 사실은 다른 사람과 연인이고 자신은 그저 이용당하고 있을 뿐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비실로 돌아온 도윤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려서 물컵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이 시간에 전화하면 수상하게 여길 것이다. 게다가 전화로 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도윤은 다짐했다. 이제 확실한 증거도 있고 그들의 치밀한 계획도 파악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약혼식까지 불과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계속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딸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야 할 때였다. 진실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걸 그날 깨달았다. 지하 주차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 이후 도윤은 더욱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록해야 했다. 다음 날 밤 도윤은 USB와 소형 카메라까지 준비했다. 경비원의 권한으로 접근할 수 있는 CCTV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었다. 자정이 지나자 예상대로 최 비서가 나타났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재혁과 함께 12층 임원 회의실로 향했다. 도윤은 CCTV 모니터를 통해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했다. 회의실에 들어간 두 사람은 곧바로 서류를 펼쳐놓고 작업을 시작했다. 도윤은 몰래 촬영할 수 있는 각도를 찾아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환기구 덕트를 통해 접근한 후 천장 모서리에 손톱만한 크기의 카메라를 부착했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회의실에서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윤은 복도에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모든 서류를 다 복사했나요? 네, 사장님의 개인 금고에 있던 것까지 전부 복사했어요. 최 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재혁에게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도윤의 모든 재산 목록과 회사 기밀 자료가 들어있을 것이다.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예요. 변호사가 확인해 봤나요? 네, 결혼과 동시에 모든 재산이 합법적으로 이양될 수 있다고 했어요.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모든 것을 그들이 서류 몇 장으로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수연이는 여전히 의심하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아버지가 너무 의심스러워한다고 불평해요. 재혁이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사장님도 최근에 이상하게 구는 것 같던데. 그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이미 계획이 있어요. 최 비서의 말에 도윤은 몸서리쳤다. 무슨 계획을 세워둔 걸까? 혹시 저번에 말한 그것. 네, 수면제 말이에요.
만약 사장님이 너무 의심하기 시작하면 써야죠. 정말 괜찮을까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 걱정 마세요. 의사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준비해뒀어요. 과로로 인한 일시적 의식 이름으로 진단서를 써줄 거예요. 도윤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자신을 의식불명 상태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차지하려는 계획까지 세워둔 것이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도윤은 재빨리 몸을 숨겼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최 비서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사장님의 서명을 위조한 재산 이양 동의서예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둔 거죠. 서명 위조까지. 20년 동안 봐온 서명이라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어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서명 위조까지 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니. 하지만 아직 참아야 했다.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려야 했다. CCTV는 확인했나요? 재혁이 갑자기 물었다. 뭐가요? 혹시 우리 대화가 녹화되고 있는 건 아닌지. 도윤의 심장이 쿵했다. CCTV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걱정 없어요. 경비실 CCTV는 제가 조작해둔 상태예요. 최 비서가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윤이 몰래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모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재혁이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내일 저녁에 사장님을 만나서 마지막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에요. 무슨 정보요? 해외 계좌 정보요. 사장님이 비상금으로 해외에 숨겨둔 돈이 있을 거예요. 도윤은 식은땀을 흘렸다. 정말로 해외 계좌가 있었다. 회사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비밀리에 만들어둔 계좌였다. 그것까지 알아내려 한다니. 어떻게 알아낼 건가요? 간단해요. 평소처럼 업무 보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거예요. 사장님은 저를 완전히 신뢰하고 계시니까. 최 비서의 말에 도윤은 분노가 치밀었다. 20년간의 신뢰를 이렇게 이용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완벽한 계획이네요. 그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죠. 두 사람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도윤은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더 기다려야 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그럼 약혼식 날짜는 확정된 건가요? 네, 다음 달 15일이에요. 그날 오후에 모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수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겠네요. 당연하죠. 행복한 신부가 될 거예요. 적어도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재혁의 냉정한 말에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딸의 행복을 이렇게 농락하다니. 1시간 정도 더 대화가 이어진 후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왔다. 도윤은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소형 카메라를 회수했다. 경비실로 돌아와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모든 대화와 서류 전달 과정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밀려왔다. 그들의 계획이 생각보다 훨씬 치밀하고 악랄했던 것이다. 서명 위조, 수면제 사용, 심지어 가짜 의사까지 동원하는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도윤은 중얼거렸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섣불리 움직이면 그들이 더 교묘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었다. 무엇보다 딸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가장 큰 문제였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수연이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새벽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은 결심했다. 이제는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겠다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변호사를 만나봐야겠다. 도윤은 다짐했다. 그들이 법을 이용해 자신을 속이려 한다면 자신도 법으로 맞서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았다. 약혼식까지 불과 3주. 그 전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다.
치밀한 음모에는 더욱 치밀한 반격으로 대응해야 할 때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려다 오히려 그 사람을 잃게 되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은 없다.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한 도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떻게 딸에게 말해야 할지 밤새 고민했다. 사랑한다고 믿고 있는 남자가 사실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연인이고 그녀를 단순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다음 날 저녁 도윤은 용기를 내어 딸을 불렀다. 수연은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수연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딸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말문이 막혔다. 저 순수한 미소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재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말이다. 그 말에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재혁 오빠 얘기냐는 듯한 시선이었다. 아빠, 또 그 얘기예요? 수연아, 아빠 말 좀 들어봐.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안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고 있어. 너에게 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그게 뭐가 이상해요? 저희 결혼하려는 사이잖아요. 아니다. 회사 기밀까지 알고 있어. 이건 정상이 아니야. 수연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아빠, 정말 그만해요. 왜 자꾸 재혁 오빠를 의심하세요? 수연아, 아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정말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재혁 오빠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요. 딸이 소리를 지르자 도윤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수연아, 아빠가 직접 본 거야.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만해요. 수연이 손으로 귀를 막았다. 듣기 싫어요. 아빠는 왜 제 행복을 망치려고 해요? 망치려는 게 아니라 지키려는 거야. 도윤도 목소리가 커졌다. 그 사람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증거가 있어요? 아빠의 억측과 의심뿐이잖아요. 증거는 있었다. 녹음 파일과 영상까지. 하지만 그 잔혹한 내용을 딸에게 직접 보여줄 수는 없었다. 수연아, 아빠 정말 실망이에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는 아빠가 제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제 사랑을 방해하세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재혁 오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빠의 침묵이 답이네요. 수연이 일어섰다. 아빠, 저는 재혁 오빠를 믿어요. 아빠보다 더 믿어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무너졌다. 수연아, 그런 말은 사실이에요. 요즘 아빠는 너무 이상해요. 자꾸 의심하고 제 행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아빠는 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는 건 지금이에요. 아빠가 저를 상처 주고 있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다. 재혁 오빠는 저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아빠보다 훨씬. 수연아, 내일 재혁 오빠와 약혼 날짜를 앞당기기로 할 거예요. 아빠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하기 전에. 도윤은 충격을 받았다. 약혼을 앞당기다니. 그렇게 되면 계획이 더 빨라질 것이다. 안 돼. 그건 너무 성급해. 왜 안 되는데요? 아빠가 반대하니까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세요. 도윤은 말할 수 없었다. 아직 모든 준비가 끝나지 않았다. 법적 대응책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냥 너무 빨라서 그것뿐이에요. 그 정도 이유로 제 인생을 지배하려는 거예요? 지배하려는 게 아니야. 보호하려는 거야. 보호요? 제가 언제까지 아빠의 보호를 받고 살아야 해요? 수연의 말이 날카로웠다.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요. 하지만
아빠,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그리고 딸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계속 재혁 오빠를 의심하신다면 저는 아빠와 연락을 끊을 거예요. 수연아, 그런 말은 하지 마라. 진심이에요. 아빠가 제 행복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저도 아빠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어요. 그 말에 도윤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딸을 구하려다 오히려 딸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다. 수연아, 결정하세요, 아빠. 제 선택을 존중하고 축복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를 포기하시든지. 딸이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다. 도윤은 혼자 거실에 남겨졌다. 텅 빈 공간에서 그는 무릎에 고개를 묻었다. 20년 넘게 혼자 키워온 딸이 자신을 떠나겠다고 했다. 그 딸을 구하기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오히려 그녀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재혁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사장님, 수연이가 약혼을 앞당기고 싶어 하네요. 다음 주 어떠실까요? 도윤은 메시지를 보며 절망했다. 재혁은 이미 수연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이다. 그들의 계획이 더 빨라지고 있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아버님께서 너무 걱정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내일 따로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어요.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재혁이 자신을 직접 만나려 한다는 것은 최비서로부터 상황을 전해들었다는 뜻이었다. 그들이 자신의 의심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도윤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딸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보다 더 믿어요. 아빠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어요. 20년간 쌓아온 부녀 관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진실을 말하려 했지만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몰렸다. 새벽녘 도윤은 결심했다.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할 때였다. 딸에게 직접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됐다. 그들의 음모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필요했다. 약혼식 당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것만이 딸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다. 설사 딸이 자신을 평생 원망하게 될지라도 사냥감은 절망적일 때 가장 위험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다. 딸과의 갈등 이후 도윤은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재혁이 직접 만나자고 제안한 것은 분명 경계의 신호였다. 그들이 자신의 수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재혁은 약속한 대로 도윤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사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요. 무슨 얘기인가? 재혁은 의자에 앉으며 주변을 살펴봤다. 마치 누가 엿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수연이가 아버님께서 저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걱정이야 당연하죠. 딸의 남자친구니까.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오해를 풀 수 있을 텐데요. 재혁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탐색적인 시선이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마음이죠. 혹시 제가 수연이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도윤의 심장이 뛰었다. 재혁이 직접 그 문제를 꺼낸 것이다. 무슨 말인가요? 아버님께서 제가 수연이의 개인적인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런 적 있나요? 도윤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재혁의 다음 말에 놀랐다. 사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뭘요? 최근에 아버님께서 야간에 회사에 나오시는 일이 있으시죠? 도윤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들켰다는 뜻이었다. 야간에요? 무슨 말씀인지. CCTV에 찍혔어요. 새로 들어온 경비원과 비슷한 체형의 분이 수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재혁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였다. 흐릿하지만 도윤이 복도를 걷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도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경비원이라고 하니 인사팀에서 뽑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이 사람이 경비 업무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재혁이 다른 화면을 보였다. 도윤이 VIP 라운지 근처에서 머뭇거리는 모습이었다. 뭘 하는 걸까요? 경비 순찰이라고 하기엔. 글쎄요. 경비실장에게 물어봐야겠네요. 이미 물어봤어요. 재혁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박성민이라는 이름으로 입사했다고 하던데 신상 정보가 이상하더라고요. 도윤은 온몸이 굳었다. 신상 정보까지 조사했다는 뜻이었다. 이상하다는 게 주소도 가짜고 전 직장 연락처도 맞지 않아요. 완전히 허위 신상이에요. 재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도윤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이미 정체가 발각된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아버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엇을? 그 경비원이 정말 산업 스파이인지. 재혁이 일어서며 말했다. 오늘 밤에 현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도윤은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들이 자신을 유인하려 하고 있었다. 어떻게요? 간단해요. 미끼를 놓는 거죠. 중요한 기밀 정보가 있는 것처럼 위장해서 그가 나타나길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네요. 도윤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재혁이 떠난 후 도윤은 최 비서를 불렀다. 20년간 함께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적이 된 그 사람을. 최 비서, 오늘 밤 야근 계획이 있나요? 아니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재혁 씨가 회사 보안 문제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더군요. 무슨 문제요? 새로 들어온 경비원이 수상하다는 거예요. 최 비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떻게 수상한가요? 산업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즉시 조치를 취해야겠네요. 재혁 씨가 오늘 밤에 현장을 잡고 싶어 해요. 최 비서도 함께 해주면 좋겠는데. 물론이죠.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최 비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대답했지만 도윤은 그의 눈에서 경계심을 읽었다. 그날 저녁 도윤은 경비복을 입지 않았다. 대신 평상복 차림으로 회사 근처에서 기다렸다. 그들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면 역으로 그들의 민낯을 포착할 기회이기도 했다. 밤 11시쯤 회사 건물에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다. 재혁과 최 비서 그리고 몇 명의 낯선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도윤은 미리 준비해둔 소형 카메라를 들고 건물로 향했다. 사장 카드키를 이용해 후문으로 조용히 들어갔다. 12층에서 희미한 불빛과 대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럽게 접근하니 예상했던 대로 재혁과 최 비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있었다. 박성민은 나타나지 않네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다. 당연하죠. 이미 정체가 발각된 걸 아니까. 재혁이 답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계획을 앞당겨야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최 비서가 나섰다. 박 사장이 뭔가를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확실한 증거는 있나요? 아직은 없지만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재혁이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으니까. 내일 당장 실행에 옮기죠. 수연 양은 어떻게 하고요? 약혼식을 이번 주 금요일로 앞당길 거예요. 그리고 당일에 모든 절차를 진행하죠. 도윤은 소형 카메라로 그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찍혔다. 혹시 박 사장이 저항하면 그때 수면제를 쓰면 돼요. 이미 의사도 섭외해뒀고. 최 비서가 작은 병을 꺼내 보였다. 이걸 커피에 타면 30분 안에 의식을 잃어요.
완벽하네요. 낯선 남성들이 만족스러워했다. 그럼 금요일이 D-데이군요. 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죠. 재혁이 음산하게 웃었다. 도윤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거기 누구야? 경비원의 목소리였다. 진짜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던 것이다. 아, 저는. 도윤이 당황하는 사이 회의실에서도 소리를 들었는지 문이 열렸다. 무슨 일이야? 재혁이 나타났다. 그리고 도윤을 발견하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박 사장님? 모든 것이 끝났다. 완전히 들킨 것이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재혁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듯이. 도윤은 손에 든 카메라를 꽉 쥐었다. 적어도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했다. 산책하다가 불빛이 보여서요. 산책을요? 이 시간에? 최 비서도 나와 도윤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존경심이 없었다. 사장님, 이제 그만 솔직해지시는 게 어떨까요? 재혁이 다가오며 말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박성민이 누군지. 도윤은 후퇴할 곳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박성민이다. 도윤이 당당히 말했다. 하지만 너희들의 더러운 계획도 모두 알고 있다. 그 순간 진짜 게임이 시작되었다. 진실이 승리하는 순간 모든 거짓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금요일 약혼식 당일. 화려한 그랜드 호텔 연회장에는 300여 명의 하객이 모여들었다. 샹들리에의 황금빛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부시게 빛났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도윤은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백스테이지에서 수연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도 묻어 있었다. 수연아, 정말 예쁘다. 도윤이 다가가자 딸은 시선을 돌렸다. 며칠째 냉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빠는 왜 여기 계세요? 딸의 약혼식인데 아빠가 없을 수는 없잖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수연의 질문에 도윤은 답할 수 없었다. 대신 딸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아빠가 뭘 하든 너를 사랑한다는 걸 기억해라. 무슨 말씀이세요? 딸이 의아해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테니까. 연회장에서는 식이 시작되었다. 재혁은 완벽한 신랑 모습으로 단상에 서 있었다. 최 비서도 하객석에 앉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신부 아버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집중되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지만 마음은 차분했다. 안녕하세요. 신부의 아버지 박도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도윤은 하객들을 둘러봤다. 이 중 대부분은 진실을 모르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윤이 USB를 꺼내자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훌륭한 사위를 만난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요. 무대 뒤에서 최 비서가 일어났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윤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우리 사위의 진짜 모습을 말이죠.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VIP 라운지에서 재혁이 투자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었다. 박 사장의 딸과 결혼하면 경영권 승계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재혁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물론입니다. 박 사장에게는 수연이가 전부거든요.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어서 최 비서의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다. 사장님 일정은 내가 알아서 전달할게. 당신은 결혼만 성사시키면 돼.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재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지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포옹하는 장면이 나왔다. 수연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에요. 재혁의 목소리에 연 회장이 술렁였다. 수연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게 재혁 씨 것이 되죠. 최 비서의 배신적인 말이 이어졌다. 20년간 그렇게 신뢰받으면서 하객들은 이제 완전히 상황을 파악했다.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입을 가리고 분노한 사람들이 재혁을 향해 손가락질했다. 이건 조작된 거야. 재혁이 무대로 뛰어 올라왔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하지만 더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다. 수면제를 준비하는 모습과 서명을 위조하겠다는 대화까지. 50억이면 충분할 거예요. 박 사장을 무력화시킬 방법도 준비해뒀고요.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났다. 재혁의 진짜 목적, 최 비서의 배신, 그리고 수연을 이용하려던 치밀한 계획까지. 이건 불법 도청이야. 재혁이 절규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신이 한 일이 불법이지. 하객 중 한 명이 소리쳤다. 연 회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연이 일어나 재혁을 바라봤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다. 이게 다 사실이에요? 수연아,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재혁이 다가가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저었다. 설명은 됐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미 충분히 들었어요. 그 순간 재혁이 분노에 차서 도윤을 밀쳤다. 도윤이 비틀거리자 재혁의 손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도윤의 뺨을 긁었다. 붉은 선이 그어지고 피가 흘러내렸다. 하객들이 숨을 멈췄다.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도윤은 천천히 피를 닦으며 재혁을 바라봤다. 이제 끝났습니다. 경찰이 연 회장으로 들어왔다. 도윤이 미리 신고해둔 것이었다. 이재혁 씨, 최순자 씨 사기와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비서가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출입구마다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다. 사장님, 제발. 최 비서가 애원했지만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다. 20년이었는데. 최 비서의 말에 도윤이 잠시 멈췄다. 20년이었기 때문에 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혁과 최 비서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연 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도윤은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딸에게 다가갔다. 수연아. 아빠. 딸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원망의 빛이 아니었다. 아빠가 옳았어요. 제가 틀렸어요. 아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틀린 게 아니야. 도윤이 딸을 끌어안았다. 다만 잘못된 사람이었을 뿐이야. 수연이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20년간 쌓아온 부녀 간의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이었다. 미안해요, 아빠. 아빠를 의심해서. 괜찮다. 아빠도 미안해. 더 일찍 말해주지 못해서.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이제야 진짜 축복이 시작된 것이다. 도윤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이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와 함께라면. 피가 흐르는 뺨에도 불구하고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다. 화려했던 약혼식은 끝났지만 아버지와 딸의 진짜 유대는 이제 시작이었다. 샹들리에의 빛이 여전히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된 화려함이 아니라 진실의 빛이었다.